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트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22일 날 연준이 금리 인상하고 나서 22일 날 금리 인상했으니까 불확실성 해소됐고 그러면 좀 반등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 반등의 핵심은 많이 빠졌던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시장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22일 날 그 장 개시하고 나서 장 마감할 때까지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주도주였던 테마들이 여전히 날뛰고 있다. 결국 이게 큰 틀로 보면은 에너지 전환이랑 인플레 현상의 원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인플레가 잡히지 않으면 반도체는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계속 이제 지속되고 있는 그림이 되고,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 번은 이제 수요가 깨진 다음에 그 다음번 회복할 때의 주도주가 반도체가 될 수 있지, 당분간은 계속 이 기존의 어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태조 이방원 이런 것들이 움직일 텐데, 태조 이방원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이 원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결국 이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싸움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이 에너지 트렌드의 변화가 핵심이고, 그 변화의 원인의 근본적인 원인은 계속 이제 인플레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캐리어에 관련된 부분들, 이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생기는 어떤 방산과 조선 이런 부분들인데, 22일 날 연준이 금리 인상하기 전에 이미 시장에서는 뭐 징집한다, 러시아에서 이제 징집을 해서 그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이슈가 길어질 것이다라고 시장이 생각을 한 거죠. 거기에 이제 그 특히 이제 조선 같은 경우도 야 이거 그러면 발주 시장이 결국에는 이러한 시장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은 발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 조선에 대해서. 그런 베팅을 한 거고, 그다음에 어 방산의 경우에도 뭐 계속 이제 이런 그 싸움의 어떤 고착 상태가 점점 커지게 되면 결국 이제 이 동원령 발표했었던 거 원인으로 방산도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멀티플이 프리미엄 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저는 사실 태조 이방원 중에서 조선이랑 방산 원자력은 뭔가 막연해요. 그러니까 원자력은 숫자가 나오는 게 너무 늦고, 그 다음에 방산은 폴란드 이후에 계속적으로 뭔가가 더 나올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사실 이 푸틴이 제공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그게 진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 조금 애매한, 확신을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선의 어떤 발주도 결국에는 신재생으로 가는데 과거 이제 그 탱커나 케미컬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이제 가정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태양광이랑 2차 전지를 그래도 계속 좋아하고 있고, 이 태양광에 따라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이 전력기기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 태양광은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 숫자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솔라 관련된 그 데이터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이 태양광 모듈의 어떤 수출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제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미 숫자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하나솔루션이니 현대에너지솔루션이니 이런 기업들이 와 3분기 실적 이거 좋아질 수밖에 없어, 수출 데이터 봐봐, 이런 이제 컨셉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센데, 결국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것들은 야 이거 2차 전지 수요가 계속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상품 가격들을 보게 되면은 니켈이랑 리튬 가격이 굉장히 센 거 아니냐. 특히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 리튬을 추출을 해서 재활용해서 생산하는, 재활용하는 이 기업들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미래에. 그럼 이 봐라, 여기에 보면 이건 이제 키움에부터 보고서 보면 양극재에 탄산 리튬 굉장히 많이 들어가.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거 메탈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 가서 보면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가격 봐봐라,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건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쪽의 어떤 트렌드의 폐배터리가 시장에서 계속 들썩이는 거는 사실 눈에 보이는 건 있어요. 그리고 태양광도 눈에 보여요. 방산이랑 원자력은 숫자가 나오는 게 너무 늦고 정말 그게 될지 사실 애매하고, 그다음에 그 조선이랑 방산은 조금 애매하지만 태양광과 2차 전지는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결국 이제 한 번은 휘청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방산이랑 그다음에 그 조선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계속 지속되지 않고 한번 뒤집어지게 되면은 먼저 나가 떨어질 수 있는 업종들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플레도 좀 피크아웃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유가나 에너지 가격들이 맥을 못 춘다는 얘기고, 이 유가랑 에너지 가격은 맥을 못 추는데 그 안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소재들, 뭐 좀 전에 보셨던 산산리튬이나 메탈닷컴에서 확인했을 때 계속 이게 우상향하고 있으면 태양광이 2차 전지의 어떤 그 테마는 여전히 이탈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도 결국에는 여기 품목별 수출 데이터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미국의 어떤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변화가 없다면, 이게 전쟁이 끝나더라도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변화가 없다면 계속 이제 테마는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인플레나 에너지라고 하는 어떤 그 세 가지 키워드, 세 가지가 아니죠. 세 글자, 에너지라고 하는 이 세 글자 때문에 지금 현재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는 시세가 계속 꾸역꾸역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리고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는 어떤 섹터다 보니까 이게 계속 시세가 유지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 이거 삼성전자니 반도체니 이거 언제 봐야 되느냐. 결국 이제 저는 그 인플레가 어느 정도 꺾이는 모습들이 완연하게 나타나야 삼성전자니 하이닉스니 플레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플레가 확연하게 꺾이고, 그다음에 주택에서의 어떤 가격이 좀 잡힐 때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그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2023년도에 어떤 IT 소비가 회복될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플레가 좀 꺾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태조 이방원 중에서는 저는 이제 태양광이랑 2차 전지를 선호하고 있고, 태양광과 2차 전지, 그리고 뭐 풍력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풍력이랑 이런 신재생을 많이 이제 설치를 하면은 거기에 딸려서 이제 발생하는 어떤 전기 생산량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전력기기들, 이런 전력기기들을 같이 이제 곁들여서 메인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게, 숫자가 있는 거가 오히려 안전하다. 숫자가 없으면 떨어질 때 크게 떨어지지만 숫자가 눈에 보이면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예를 들어 2차 전지 폐배터리가 고점 대비 뭐 한 10몇 %씩 떨어지더라도 야, 이거 올라가고 있는데, 리튬 카보네이트 탄산 리튬 가격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다시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 태양광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야, 이거 수출 데이터가 계속 좋아지는데 다시 한번 반등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네. 그럼 떨어지면 좀 사볼만 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다른 업종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업종이다. 물론 이제, 아니야, 조선 될 거야. 방산, 더 수주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 지정학적 이슈가 계속 지속될 거야. 그러니 나는 이쪽에 베팅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베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숫자가 나오는 곳에 머물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숫자가 있는 태양광과 그다음에 그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미래가 좋아지는 뭐 폐배터리나 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또는 이제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좋으니까 양극재나 이런 것들 좀 플레이 해보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해석하는, 숫자가 있는 데서 플레이를 하고 싶다. 그리고 숫자가 눈에 좀 뚜렷하게 안 보이는 섹터들은 거기서는 사실 잘 모르겠다. 저는 뭐 이런 마인드입니다. 한번 뭐 저의 생각이 뭐 무조건 맞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대부분 플레이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뭐 수출 데이터나 또는 이 폐배터리 관련된 것은 뭐 이렇게 메탈닷컴에서 리튬 카보네이트 가격을 많이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